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탄핵이 되긴 했는데 아직도 뭔가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아니 보통 일반인이 검찰이나 헌재에서 날라왔는데 나 안 가 이런다고 그냥 그렇게 냅두나요? 그게 나 안 가 그러면은 수갑차고 원래 끌고 가지 않나? 아니 난 오늘까지도 나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어디까지 깽판을 쳐도 이게 용인이 되는 거야 대체? 참. 그러게. 네.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아서. 네. 그래서 뭔가 아직까지도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가지고 아무튼 내란 수괴를 빨리 잡아들여서 뭐 사형을 시키든지 빨리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뒤숭숭한 시국이지만 어쨌든 연말과 주말 다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네. 참 올해 제가 이렇게 한국 영화들 중에 이제 원작이 있어가지고 리메이크를 한 영화들 중에 어떤 거는 이건 원작의 의도를 너무 못 살렸다 싶은 것도 있었고 어떤 거는 이건 한국판이 더 나은데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그 보통의 가족과 더불어서 설정이 약간 한국 설정에 좀 더 맞는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냥 그 상황 설정 자체가 네. 한국에 더 맞아. 그 원작은 막 이탈리아 영화인데 이 얘기 자체는 한국에 훨씬 더 네. 최적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유럽보다. 네. 정서 자체가 이거는 너무 한국에 더 맞는 얘기라서 한국 리메이크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나아 보이는 뭐지 문화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나한테는 좀 더 받아들여지기가 좀 더 쉬운 게 한국 설정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뭔가 좀 한국 영화의 특성상 조금 더 이제 자극적인 양념을 좀 뿌렸는데 네. 그 뿌린 게 그 한국 영화의 그러니까 한국의 이 시대 설정과 좀 잘 맞물려서 네. 좀 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케이스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양념을 싫어하거든. 네. 싫어하는데 네. 그 양념이 또 이렇게 좋게 적용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할 히든 페이스 같은 경우도 저는 히든 페이스 이제 한국판을 보고 원작을 보니까 원작이 너무 심심한 거야 되게. 그런 느낌이 있죠. 저는 옛날에 헤드페이스 봤을 때 되게 잘 만들어지고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국판을 보고 옛날에 분명히 재밌게 봤었던 것 같은데 한국 영화가 또 재밌는 거 아니야 하고 히든페이스를 다시 봤더니 확실히 원작보다 이거 한국판이 내가 더 좋아하는 설정인 걸. 네. 나는 약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리메이크된 한국판을 먼저 보고서 원작을 보니까 고작 얘기가 이거밖에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한국판 히든 페이스가 약간 원작에 없는 어떤 몇 가지 요소를 추가했는데 난 그 추가된 요소가 더 당위성이 느껴져가지고 네. 이야기의 구조에서 그래서 한국판을 보고 이제 원작을 보니까 원작은 약간 너무 우연에 기댄 것 같고 약간 조금 그러니까 원작은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죠. 원작은 우연이고 의도가 없다라는 거고 한국판은 이게 다 짜여진 판이라는 거. 그래서 뭔가 미스테리라면 좀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조금 더 네. 어울리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더 얘기가 개연성이나 그 내가 좀 납득할 수 있는 그 치밀한 부분에서도 그냥 이거 한국판 설정이 훨씬 더 디테일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 찍으신 이 감독분도 각본을 잘 쓰시는 분인데 아마 이걸 보고 이거를 내가 한국판으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라고 해서 이렇게 사실 저는 리메이크작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네. 이렇게 재밌게 잘 만들어주면 이것도 괜찮다. 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원작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 리메이크가. 네. 그래가지고 이 김대우 감독님이 되게 의외로 필모는 별로 없지만 되게 우리가 다 알만한 영화들이 다 있죠. 이제 음란서생, 방자전, 인간 중독. 그렇죠. 그 인간 중독도 10여 년 전 영화더라고 벌써. 그러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벌써 10년이. 벌써 10년이 됐어. 근데 네. 이제 저는 독특하다고 느꼈던 게 송승헌 배우 이분이 이렇게 외모도 괜찮으시고 그런데 연기력으로는 항상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항상 연기력으로 비판을 받는. 못하셨는데 그래서 영화보다는 약간 드라마 쪽에 어울리는 건가 뭐 시트콤에도 어울리는 그렇죠. 건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김대우 감독님의 영화 특히나 이 전작인 인간중독하고 이 히든페이스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캐릭터에는 송승헌 배우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전에 송승헌 배우분께서 하셨던 연기가 전혀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고 네.
그 인간 중독하고 히든페이스에서는 오히려 좀 매력이 좀 네. 있어 보인달까. 최적화돼 있다. 네,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송승헌이란 배우를 너무 잘 쓰실 줄 알아. 맞아요. 그러니까 송승헌 사용법을 잘 아신다. 네. 네. 저도 인간 중독이랑 이거 히든페이스를 연달아 최근에 보고서 송승헌 이렇게 연기 되게 잘하는 것 같지 이렇게. 그래서 승헌이 형 이렇게 연기가 괜찮았었나? 약간 그 느낌이 아니, 들어가지고. 그리고 송승헌 배우분 그 송승헌 형의 뭔가 그 느낌이 약간 그 목소리라던가 연기하는 그 표정 말투에서 약간의 그 우유부단함 같은 게 느껴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 인간 중독하고 히든페이스에서 그 역할에는 너무 잘 맞아. 네, 너무 최적화돼 있어. 네. 솔직히 거의 같은 캐릭터라고 봐야 되는데, 그치. 근데 너무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본 송승헌 연기 중에서 이 정도였나 싶어가지고 그렇죠. 저는 되게 좀 요번에 그 인간 중독 사실 그때 그 당시에 인간 중독이 개봉했을 때 약간 사람들이 무슨 뭐 노출 빼고 볼 거 없다라는 식으로 막 되게 좀 안 좋은 평이 많아가지고 그때 안 봤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나는 재밌는데. 네. 잘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분이 그 배드씬을 굉장히 네. 농밀한 배드씬을 잘 찍으시는데 그런 그 특히나 이제 여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모두가 몸매가 좋고 아름다우고 멋있으신 분들이라 네. 뭔가 그런 배드씬도 굉장히 아름답게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드씬 때문에 약간 오히려 평가 절하된 거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간 중독도 약간 그러니까 재미도 있으면서 약간 의미도 좀 있어가지고 네. 나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네. 그리고 또 그 유해진 배우님과 이제 그 배성호 배우가 나와가지고 뭔가 그 사람들이 되게 잘 받쳐줘가지고 네. 되게 얘기 자체도 나는 좀 흥미로운 그 월남 참전 군인의 얘기 네. 해가지고 그래서 뭐 엄청난 명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네.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범작이라고 하긴 좀 아깝고 좀 수작이라고 뭐 보면 볼 수도 있지 않나 네. 싶어서. 네. 그러니까 이 감독님의 스타일을 요번에 약간 조금 네. 그래도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음. 그래서 히든패스 저 크게 기대 안 했던 영화인데 네. 오히려 너무 극장에서 너무 흥미로워서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약간의 아쉬움이 이제 이거는 원작도 해당 사항인데 그러니까 엔딩이 좀 허무한 거는 원작이나 리메이크나 좀 이제 같은 괴라 가지고 제가 그거는 좀 엔딩이 조금만 뭔가 더 약간 나는 좀 이렇게 정확한 그걸 해주길 바랬는데 근데 이미 깔아놓은 밑밥을 엔딩에서 짧게 다 회수를 해버려가지고 저는 굉장히 쌈박하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약간 허무해서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허무함은 조금 더 뒷얘기를 조금 더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약간 뚝 끊어버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그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그 원작도 그렇고 이거 리메이크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그 원작도 마치 그 우리나라 영화 끝까지 간다 마냥 리메이크 굉장히 많더라고요. 4개인가? 네, 우리나라 네. 것뿐만이 아니라 네. 뭐 다른 나라 것 막 있어가지고 네네. 이것도 끝까지 간다처럼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근데 이제 차마 내가 다른 것까지는 뭐 찾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진 못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원작도 그만큼 이제 매력적인 얘기니까 네. 뭐 리메이크를 많이 했겠죠. 원작이랑 이제 그 한국판의 차이가 장르가 약간 감금물이잖아 따지면은 그렇죠. 네, 갇혀서 그렇죠. 밀실. 네. 네. 밀실 스릴러, 약간 공포. 그래서 약간 저 이제 그 보기 전에 관람객들 그 평 중에서 기생충이 생각난다. 그 댓글 보고서 이래서 기생충 생각난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폐쇄된 어떤 이제 그 저택 안에 약간 그 따로 마련된 그런 창고 같은데 갇힌 약간 그거니까는 일단은 그 갇히는 이제 그 여자와 그 이제 그 남자의 새로운 연인이 이제 원래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이냐 이제 그 차이가 있죠 원작과. 그리고 원작에선 실수로 갇히는 거고 네. 여기서는 이제 자기 가둬지는 거고 그게 좀 상황이 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리메이크작은 한국판은 그냥 자기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알아서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 밀실로 이제 숨는 거고 원작은 정말 어이없는 실수로 열쇠를 떨어뜨려서 너무 어이없게.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근데 나는 좀 이제 그 장면도 그 원작을 내가 보면서 어차피 그거를 이제 자기 그 캠 앞에서 일부러 약간 남자친구 약간 네. 놀래키려고 찍는 거잖아요. 이제 약간 그쵸. 헤어지는 척하면서. 장난이었죠. 예. 네, 근데 난 저 원작 보면서 굳이 왜 저거를 저 시간 그 촉박하게
임박해서 찍어야 되나? 미리 찍어놓으면 되지. 그러게. 그러니까 아니, 일찌감치 찍어놓고서 이제 나중에 여유롭게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남자친구가 귀가하기 막 거의 직전에 노트북 앞에 앉아가지고 허둥지둥하다가 하다가 시간을 막 했는데 이제 남자친구가 막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다 찍고 나서 바로 엔터를 누른 다음에 네.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 정말 너무 어이없게도 그러게. 자기의 그 이제 그 생명 같은 그 목숨 같은 열쇠를 그 밀실의 열쇠를 밖에 두고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차 키를 안에 두고 차 문을 뭐 그런 거죠. 닫아버린 그런 식이라 그래서 약간 내가 좀 그게 어이없다. 원작 처음 볼 때 이건 고작 이런 이유로 갇힌단 말인가.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약간 확실히 한국판은 되게 제가 처음 이제 스토리를 모를 때는 중간까지 이게 얘기가 이런 거였어 이렇게 돼 버려가지고 전 되게 그게 좀 흥미로웠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판은 그 조여정 배우님이 네. 그 싸가지 없는 네. 약간 이제 그 갑부집 딸로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근데 이제 그 원작이랑 그 리메이크판은 똑같죠. 이제 처음부터 그 노트북 그 화면 나와가지고 약간 나는 뭐 너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헤어져야 될 것 같아. 네. 이러면서 이제 그 장면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나는 이제 처음에는 뭔가 한국판을 볼 때는 남자 주인공이 되게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자친구를 사랑하는데 되게 헤어져가지고 상심이 큰 와중에 이제 새로운 네. 사랑이 뉴페이스가 나타나가지고 뭔가 급속도로 빠졌나 보다 이건 줄 알았는데 한국판은 이제 또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그 원래 여자친구 캐릭터가 이것도 제가 그 약간 보통의 가족이랑 좀 괴가 같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적인 상황을 너무 잘 가미해서 그렇죠. 그리고 원래 따지면은 그 한국판의 그 박지영 배우님의 그 캐릭터는 원래 없잖아. 없죠. 원작에서. 근데 나는 솔직히 그 박지영 배우님이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정도로 매력적인 배우님인지 몰랐습니다. 네. 저는 원래 박지영 배우님 나 원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상류 사회 그 사모님 그 섬뜩하고 뭔가 약간 좀 인간미가 없는 약간 난 그 느낌을 되게 잘 살리셔가지고 그래서 그 엄마 역할이 저는 되게 원래 이제 이 남자 주인공 송승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분식집 아들이라는 거에 컴플렉스가 있고 되게 뭔가 자기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약간의 그게 있는 사람인데 따지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여자 잘 만나서 그냥 이렇게 신분 상승한 약간 뭐 그런 거란 말이야 따지면은 서로 약간 좀 이용해 먹는 느낌이 네. 있죠. 예. 송승헌은 자신의 어떤 지위 상승이 필요하고 이제 조여정은 그냥 뭔가 잘생긴 남자가 필요했던 거지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이 연인도 알고 엄마도 알고. 그러니까 아니까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당연히 해야지. 네가 어디서 감히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휘자고 뭐가 없는 줄 알아. 약간 그건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그 송승헌 지휘자로 나오는데 물론 이제 마지님께서 저렇게 몸짱인 지휘자가 지휘는 안 하고 운동만 했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뭐 이제 그 지휘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분과 지금 누리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눈치를 보는 거야 따지면은. 그렇죠. 여자 쪽 집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지. 장모님 눈치 보고 뭐 그런 거죠. 네. 와이프 눈치 보는 딱 그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랬기 때문에 더 뭔가 조효정이 사라졌을 때 의심을 받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 상심보다도 오히려 잘 된 것 같은 느낌 약간 가뜩이나 원래 별로 좀 인간적으로 정남이가 없어지고 있었는데 뭐 마침 새로운 사랑이 나타났으니 잘 된 건가. 더 오히려 급속도로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지가 싫다고 떠났으니까 뭐 나는 잘못 없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이게 원작과의 차이가 계속 그 지금 와이프가 사라졌는데 실종된 거에 따지면은 물론 의도치 않은 실종이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어떤 집안에 있는 그 밀실에 갇혀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게다가 또 휴대폰도 안 터져가지고. 네. 근데 이게 한국판은 지속적으로 그 엄마가 계속 압박을 준단 말이야. 그 송승헌한테 네. 남자 주인공한테 점점 그 실종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뭐 내 딸도 없어졌는데 뭐 너는 굳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너가 굳이 내 사이로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약간 이렇게 이제 가니까는 이제 송승헌은 이제 따지면 이제 그 인간적으로는 없어진 게 좋지만은 또 자기 어떤 그 지금의 자리, 지금의 위치를 지휘자라는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찾긴 찾아야 돼 어떻게든 와이프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가출인 줄 알았는데 그 엄마가 봤을 때는 내 딸아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인내심을 발휘할 리가 없다. 분명히 어디선가 카드라도 쓰고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내역도 하나도 없고 뭔가 이거는 가출이 아니고 실종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지고 송승헌을 조금씩 의심하게 됩니다. 네, 그 흔적을 완벽하게 이제 지워버렸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니 이 얘기의 전말이 그래서 이것도 따지면 원작에 너무 없는 얘기가 너무 많이 추가돼 있어. 원작에서 온 거는 밀실에 갇힌다는 설정 빼고는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디테일한 얘기가 완전 달라가지고. 완전 다르죠. 심지어는 새 여자친구도 원작에서는 그냥 바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가 이제 뭐 여자친구처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 새로 생긴 그 여자가 처음부터 다 계획을 하고 그 설계에 당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 지금 새로 생긴 연인과 내 와이프는 이미 원래 알던 사이야. 그러니까 알던 사이일 뿐만이 아니라 얘네 둘은 그 레즈비언 커플이라 가지고 연인이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송승헌은 이 두 여자의 그 농락당했어. 치정 그게 희생양이 네. 된 거죠. 그냥 이용당했을 뿐이야. 네. 따지면. 양쪽 여자한테 다 이용당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복수를 위해 이용당하고 한쪽에서는 그냥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조여정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성적 지향성은 똑같은데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걸 위해서 송승헌을 그냥 신분 세탁용 그리고 약간의 그 뭐 인테리어용 좀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 레즈비언 커플 이 설정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가지고 맞아요. 더 뭔가 약간 소름 끼치고 더 약간 좀 치밀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한국판이 되는 거고 마지막 결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어떻게 보면 짜고서 이 둘이 짜고서 그냥 이제 그 계획을 세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조여정은 이제 워낙에 평생을 약간 갑으로 살아온 이제 여자다 보니까는 매사에 오만불손하고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레즈비언 커플에서도 약간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뭐 나이도 더 많기도 하고 하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그 박지원 배우가 맡은 이제 그 캐릭터를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고 있었지. 또 약간 보면 약간 이 그 관계도 약간 뭔가 S와 M처럼 약간 맞아요. 좀 주종 관계 같이 약간 돼 있어가지고. 왜냐면 저는 그 중간에 옛날 그 두 커플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회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회상씬에서 약간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아니 그 이렇게 뭐 쇠사슬해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 뭐지 수갑 같은 거를 이렇게 채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걸 너무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처음에는 그냥 동등한 그 연인 관계인 줄 알았는데 이게 확실히 그 S와 M이 나눠져 있더라고. 근데 그것을 마지막에서 저는 회수할 때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뭔가 좀 이제 나이 많은 쪽에서 좀 그루밍, 약간 가스라이팅한 느낌도 좀 있고. 맞아요. 조여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떠받듦을 당하던 자기 맘대로 살던 사람인데 뭔가 이제 지금의 남편도 약간 좀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자꾸 미적지근해. 그러니까 이제 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그 심보로 이제 이 다른 자기 여자 연인과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이런 밀실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약간 또 한국적인 그 설정이 추가됐지. 뭔가 그 친일파가 살던 이제 그 집에서. 근데 난 솔직히 그 한국판에서 이제 그 할머니 나오시잖아요. 이제 그 이 두 여자들의 약간 또 스승이었고 원래의 집주인. 그 이제 은사님 같은 이제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나는 근데 좀 이 할머니도 나는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나를 좀 정상 아니죠. 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난 니들 관계 다 알고 있었어 이러고 막 그 밀수 소개시켜주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파셨다는데 뭐 이 방에서 막 그렇게 하셨었지 뭐 관음증을 채웠지 뭐 이런 얘기하는데 나는 좀 이 할머니가 매사에 너무 그런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해가지고 이 할머니도 좀 약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의 이제 그 뭐랄까 사회 비판적인 요소가 좀 들어 있죠. 지금의 이제 상류층 그다음에 친일파라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행각들을 뉴라이트들이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여기서 나오는 그 친일파의 변태성을 조금 그 대입시켜서 보면은 좀 고개가 끄덕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친일파라던 할아버지가 이제 그 방에 되게 즐겨 이제
그 숨어 들어가지고 변태. 가족들을 지켜봤다는 뭐 그런 얘기를 네.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 자기 두 제자가 그 레즈인 걸 알았어도 그냥 뭐 그러려니 그냥 했었다는 뭐 그런 설정이라 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 밀씨를 보고서는 오히려 야 이거 되게 신박한 시설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아무래도 남편에게 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나 여기서 며칠간만 좀 있다 나올게 해가지고 이제 얘는 당연히 나의 여인이니까 그리고 내가 뭐 완전 주종 관계 같이 돼 있으니까 이제 얘를 그냥 완전히 믿고서 내가 들어갈 테니까 네가 꺼내줘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처음으로 이제 얘가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켜 따지면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지 이제. 네가 감히 날 버려? 네. 그리고 이 남자랑 결혼을 해? 너도 한번 당해봐. 네. 왜냐면 이제 한국판은 계속 약간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 장면을 교차해서 네.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저는 한국판이 되게 좀 흥미롭게 되게 구성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돌아간 얘기가 이게 어떤 거였지 했는데 이제 과거를 보면서 그렇지. 네. 이렇게 알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 중반까지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도대체 저 밀실의 정체가 뭔지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건지 감을 못 잡는데 과거 씬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단서를 관객들로 하여금 얘가 이래서 이랬을 거야라는 거를 조금씩 그래서 미스테리인데 하나씩 좀 약간 추리물처럼 풀어가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네. 그 원작에 비해서는 조금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걔가 왜 반란을 일으켰는고 하니 이제 난 당연히 이 언니를 사랑하는데 그렇지. 언니를 사랑하는데 이 언니가 나를 버리고 그렇지. 남자랑 결혼을 했네. 그래서 이제 감히 네가 나를 이렇게 버려 해가지고 너 복수해 버릴 거야 해가지고 그렇지. 얘는 처음부터 이제 얘가 지발로 알아서 그 밀실로 들어가니까 넌 이제 끝났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의 목숨줄은 내가 쥐고 있다가 네. 돼가지고 이제 너의 모든 걸 내가 뺏어 버릴 거야. 그래서 약간 거기서 약간 또 저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그 미학의 꽃이 생각나가지고 너의 인생을 내가 훔치겠다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실제로도 대사로도 그 이제 걔가 막 거울 보면서 왜냐면 이제 그 밀실에서 그 매직 미러가 다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확실히 신박한 소재긴 한 게 그러니까 나는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못 하는데 바깥의 상황을 내가 눈 뜨고 다 봐야 돼. 네. 거기서 오는 엄청난 또 그게 있어요. 그 괴로움이 있어. 심지어는 그냥 방음만 해놓은 게 아니고 안쪽에서 소리 지르는 건 바깥에서 절대로 안 들리게끔 해놨지만 네. 바깥에는 마이크랑 안쪽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네.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을 내가 다 들을 수 있는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나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바깥에서 하는 걸 모두 다 보고 듣고 하는 그 괴로움이 네. 저는 약간 이게 괴로운 건가 싶었는데 계속 보다 보면 아 진짜 괴롭겠구나. 네. 그 고요 속의 외침이 돼가지고. 네. 그것도 약간 어떤 의미로 약간 지옥 같은 약간 뭐 좀 그런 거죠. 그게 있지. 음. 그러니까 나는 내 의사를 전혀 표현할 수가 없이 네. 눈 뜨고 난 그것만 보면서 괴로워해야 하는 네. 약간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그 박지연 배우가 맡은 역할이 그 미주인데 네. 이제 미주가 일부러 언니 보란 듯이 화장실 그 거울 보면서 아무래도 언니는 못 나올 것 같은데 이러면서 언니 남편이 막 지금 나랑 하려고 하나 봐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절망적으로 그렇게 막 네. 느껴지게끔 막 진짜 게다가 막 보란 듯이 일부러 그렇지. 그 조효정이 이제 수연인데 그 수연이 보란 듯이 이제 막 다 남편과의 이제 그 현장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면서 근데 난 좀 그 장면이 수연이 막 거기 막 자기 그 두들기면서 하지마 그러는데 근데 약간 의아한 게 아니 레즈비언인데 저게 괴로움이 되는 건가 좀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지만은 그 남편이 미주한테 하지 말라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아 미주한테 하는 말인가 싶은 좀 뭐 그런 그럴 수도 있지. 네 생각도 들고 그렇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는구나. 네. 난 당연히 아니 뭐 어차피 남자 안 좋아하면서 네. 왜 저렇게까지 네. 괴로워하지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미주가 내 딴 남자랑 하는 네. 게 그게 괴로울 수도 있으면은 뭐 그 장면 이해가 되는구나. 졸지에 한도 끝도 없이 그 콧도 없던 이제 네. 그 수연이 건방짐이 하늘을 찌르던 수연이 갑자기 굉장히 딱해졌어 이제. 네. 그 식량도 한 3일치만 조금 이제 가방에다가 네. 뭐 소세지랑 뭐 이런 거 물하고 간식 가져갔는데 같은 거. 네.
들고 들어가가지고 게다가 또 이제 약간 하는 말도 며칠 좀 다이어트 좀 하고 나오지 네.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거기서 버틸려면은 지금 식량이 없어. 식량이 없는데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궁여지책으로 네. 이 밀실에 뭐가 있나 창고에 뭐가 있나 뒤져 보니까 일제 시대 때 그 있었던 뭐 통조림 같은 건가? 네, 그런 게 통조림은 그 그 아니고, 원작이었나? 네. 통조림 네. 뭐, 봉지라면. 근데 그게 이제 봉지라면은 그 곰팡이가 펴가지고 듬성듬성. 물로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 라면을 뽀드득뽀드득하면서 이제 뿌개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는 야 애처롭다. 네. 그러니까 이 평생을 이렇게 정말 거칠 것 없이 살던 이 수연이 정말 굉장히 모냥 빠지게 돼버렸어. 네. 완전히. 근데 그게 원작에서 통조림은 워낙 이제 유통기한이 기니까 네. 좀 이제 오래됐다 그래도 이렇게 까서 뭐 어떻게 뭐 안 좋은 부분 발라내고 이렇게 먹으면 먹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라면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썩지 않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곰팡이만 살짝 펴서 그걸 이제 물로 닦아 먹는데 네. 라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만 유통기한이 지나도 네. 이게 쩐내가 나고 그리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 이게 완전 싹 덮여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아마 제가 볼 땐 최소한 한 10년 이상은 된 것 같은 라면인 것 그렇지. 같은데. 근데 라면은 원래 몇 년 못 버티는데. 네, 라면이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네.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게 약간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러게. 라면이 이 정도는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 밀실에서 얘네들이 옛날에 있고 이제 다시 이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 리모델링 전에 라면이라서 그런가? 그래도 최소한 10년은 됐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라면이 너무 멀쩡해서 네. 의외였다. 참고로 원작에서의 그 통조림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네, 통조림이죠. 그치. 그리고 이제 원작 설정은 이제 그 나치 장교가 네, 쓰던 네, 약간 네. 그거였어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양가적인 느낌이 드는 게 솔직히 영화 한국판 보고 있으면은 그 수연이 되게 눈꼴 시단 말이야, 되게. 그치. 꼴배기 싫고 꼴보기 싫은 캐릭터를 조효정 이 배우님께서 진짜 잘 하셨어요. 네, 근데 확실히 저도 이게 시간이 가면서 그 조효정 배우님의 그게 왜냐면 조효정 배우님도 워낙에 이제 이쁘시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 이쁜 것 때문에 연기력으로 그렇게 막 엄청난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원래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왜냐면 이 감독의 전작인 인간 중독도 그렇고 그 후궁도 그렇고 저는 약간 좀 후궁 때를 기점으로 난 약간 조금 되게 이제 조효정이 단순히 이쁘기만 한 배우가 아니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전 요번에 이 감독님의 이거 두 개 다 본 다음에 확실히 이제 조효정님은 이제 연기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없겠다.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네. 특히 그 인간 중독에서도 사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송승헌도 그렇고 조효정도 그렇고 약간 다 캐릭터 좀 비슷해. 약간 인간 중독의 캐릭터와 히든 페이스의 캐릭터가 좀 비슷해요. 네. 걔가 같은데 근데 저는 약간 인간 중독도 내가 보면서 제가 약간 감탄했던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조효정 같이 이쁜 배우가 네. 거기서 인간 중독에서 배드씬이 나오잖아. 네. 나오는데 정말 1도 성욕이 안 생기게 그 모습을 보여주거든. 되게 그 장면 때문에 남자 주인공이 다른 여자한테 끌리는 게 납득이 되게끔 난 어떻게 조효정 같은 집에 조효정을 냅두고 바람을 피지 했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뭐 저런 시기라면 약간 정말 그 어떤 아내에게 성적인 매력이 정말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끔 너무 그런 연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조효정님이 이제 더 이상 뭐 외모만 가지고 이제 외모로만 민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다 이제. 네. 이분은 확실히 이제 연기력으로 네. 인정받는 배우가 되었다. 그렇죠.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중독의 연기도 그랬었고 여기서의 연기도 정말 그 부잣집 그 싸가지 없는 딸내미의 그걸 너무 잘 표현해가지고. 네. 근데 그 부잣집 딸내미가 그렇게 졸지에 뭔가 처량한 신세가 돼가지고 네. 그 밀실에서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은 처음엔 되게 꼴배기 싫었다가 좀 불쌍해지는 거 같아. 드는 거야 되게. 물론 뭐 얘가 뭐 자업자득이긴 한데. 그렇지. 보다 그래도 저거를 저렇게 죽게 냅두면 안 되지 않나?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갇혀가지고 이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 점점 이제 초췌해지는 그 몰골과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잘 됐다 싶다가도 이게 좀 안 된 건가? 네. 좀 불쌍한 마음이 들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반성한 것 같은데 좀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쯤에도 이제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이 전말을 알아채가지고 이제 뮤즈한테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냅둘 거야? 빨리 꺼내야 된다고 하는데 네. 막 난 오히려 그 이제 중간쯤 난 미주가 되게 무서워졌거든 되게. 맞아요. 얘좀 네. 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렇지. 제일 미친 것 같은데 싶은 네. 캐릭터가 미주 캐릭터죠. 그래서 그 박지현 배우도 약간 그 섬뜩한 약간 그 느낌을 오, 잘 살렸어요. 되게 잘 살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한 그 페이스인데 네. 그 숨은 이면에 약간 이 여자가 이렇게 그 칼을 갈면 여자가 이제 한이 맺히면 이제 뭐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리는 그 역할을 여기서 진짜 10분 잘 연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수하기 때문에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맞아요. 그 느낌을 그렇습니다. 너무 잘 살려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중간쯤에 이제 막 그렇게 송승헌은 계속 이제 빨리 꺼내주자고 하는데 네. 막 계속 약간 딴청 피우면서 네. 나는 꺼내주고 싫은데 뭐 어쩌고 막 하는데 할 때 근데 아까 내가 이제 어느 순간 영화를 보고 있으면 내가 송승헌의 빙이 돼가지고 점점 이제 이거 미친년이야 이거 너무 이거 근데 그 여자한테 이제 어쩔 수 없이 휘둘리는 나. 네. 과연 나는 어떻게 여기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인간 중독이랑 좀 비슷한 괴가 있는 게 네. 이미 중독됐어 미주한테. 맞아요. 중독됐죠.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음흠.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 주인공도 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사라져서 좋기는 한데 또 와이프는 필요해 내 인생에. 필요도 하고 또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고 이제 그 여자 부모 쪽에서 네. 이제 마련해 준 집이다 보니까는 이 정리를 확실하게 안 하면 여기서 계속 살기도 뭐하고 특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장모가 계속 눈치를 주는데 그리고 자신이 계속 의심받고 있는 맞아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미주 때문에 내가 의심받고 있는 건데 나는 여기서 어떻게든 내가 살 길을 강구해야 돼. 네.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남자니까 당연히 어떻게 송승헌에 이렇게 뭔가 몰입이 되는데 이게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좀 애매하긴 하죠 그 상황이 진짜. 아니, 그리고 이제 나는 좀 약간 그 미주가 너무 대책 없이 느껴지는 게 이미 내가 어쨌든 이런 사실 안 이상은 언제까지고 그걸 완전히 숨길 수가 없단 말이야. 이미 다 들켰잖아. 네.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그냥 나 안 꺼내줄 거 이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든 뭐 경찰한테 잡혀가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냥 대책 없이 계속 그렇게 냅둘 수는 없어. 어떻게든 뭐 그 결론을 내려야 돼. 근데 이제 그 미주 입장에선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그 자신의 옛 연인이었었던 그 조효정한테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수연이한테 네. 복수를 하는 건데 수연이 태도를 봐서 살려줄 수도 있고 만약에 진짜로 마음 내 틀어지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 진짜로 미쳤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후반부 가면 송승헌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 돼가지고 약간 미주가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솔직히. 맞아요. 더 이상 내가 컨트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네. 통제 불가능의 상태가 오면 짜증이 납니다. 네. 얘는 도대체 그렇다고 이제 뭐 죽일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굉장히 이럽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애매하게 끼인 상황이 송승헌의 상황인데 내 마음도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마음이. 네. 그지 같은 상황이 됐단 말이야. 네. 되게 열받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뭔가 그 약간 그 밀실에서 막 두들기다 보니까 이게 화장실에 아주 자그마한 이제 그 세면대 물에 파장이 생겨. 그걸로 이제 약간 눈치를 채가지고. 이게 원작에서 따온 거죠 그건.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구나 알아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도 그 조효정님의 그 모냥 빠지는 연기가 굉장히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콧등 없던 사람이 나 여기 있어 빨리 꺼내줘 막 하면서 막 되게 다급해져가지고 막 하는 게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 정도 당했으면 이제 좀 그래서 조효정님이 원래 이제 작고 귀엽고 예쁘고 아담하고 뭐 이런 캐릭터인데 여기서의 그 느낌이 진짜로 그 돈 많지만 천박한 역할 그런 거를 너무나 이게 찰지게 연기하고 계셔가지고 야 진짜 참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라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막 그 뉴스에서 접하는 막 그런 갑질 사례로 접하는 딱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그래서 이제 남자 주인공 눈치채가지고 꺼내게 되잖아요, 되게. 근데 이제 그 꺼내는 과정도 역으로 미주를 걷다 밀어넣어서 가둬버리고 자기는 나오고 수연은 나오고 이제 미주는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잠궈버렸지 밖에서 또 이제 문을. 뭔가 나는 그래도 한 후반부쯤 가면 그래도 꺼내주긴 해야지. 약간 이거는 그렇다 사람 죽일 수는 없잖아 해가지고 꺼내줬는데 난 약간 꺼내준 그 순간부터 아 그냥 냅둘 걸 그랬나 그래가지고 나는 아 괜히 꺼내줬나 약간 좀 그 느낌이 들어. 꺼내자마자 후회가. 꺼내자마자 다시 원래 모드로 돌아와서 그 띠꺼운 그 갑질 모드로 돌아와가지고 그치. 뭔가 내가 송승헌이라면 나는 약간 아 나 괜히 꺼내줬나 약간 이 생각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반쯤은 후회가 되는 것 네. 같은. 그래서 그 감정이 그 약간 확 바뀌는 그 네. 느낌이 네. 좀 한국판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꺼내줬더니 다시 똑같이 돌아왔지 그냥. 네. 변한 게 없어. 다시 돌아와 버렸어 그냥. 그리고 또 이제 그게 확실히 또 그런 게 그러니까 돌아오고 나서 며칠이 지난 건지 몇 주가 지난 건지 그런 것 같은데 또 송승헌은 자기 아침 스케줄 때문에 나가면서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이제 볼에 뽀뽀를 뚝 하고 나가잖아. 네. 근데 그 뽀뽀를 닦잖아. 아, 더러워. 그러니까 대체 얘는 뭐하러 남편이랑 결혼 왜 했냐. 그러니까는 그 정도 약간 위치에 있으면 어쨌든 부자고 어느 정도 이제 지위가 있잖아요. 조여정도. 네.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뭐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레즈비언이라고 하면은 없으니까는 그래도 이 정도는 결혼을 해야 될 나이니까는 어느 정도 괜찮은 외모와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는 남자. 그 중에 이제 송승헌이 딱 맞으니까는 자기 이제 옆에다가 트로피 겸 뭐 어쨌든 그 신분 위장용으로 네. 이제 송승헌을 택한 건데 송승헌은 뭔가 좀 그 입장이면 되게 애매할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송승헌은 그냥 이용 당하기만 할 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전체를 따지면은 장모한테 이용당하고 와이프한테 이용당하고 뭐 그런 거죠. 미주한테 이용당하고 다 이용만 당했지 그냥. 네. 호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인간 중독이랑 되게 공통점이 많은 게 거기서도 그 조여정이 자기 어떤 상관의 네. 그 사령관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인인데 그래서 당연히 자기 와이프한테 약간 좀 주고 살아야 되는 약간 왜냐면 그 이제 장인어른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또 장인어른 빨로 좀 자기가 또 덕을 보는. 그래서 여러모로 이게 약간 구조가 비슷해. 인간 중독이랑 히든 페이스랑 좀 비슷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약간 처갓집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 남자의 그 처지. 네, 거기서 공통점이 있지. 그렇죠. 여기서 그 장모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분명히 그 아내는 휴대폰이 안 되는데 그 문자를 보내가지고 다른 자기 딸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같은 번호로 보내니까는 이상하다 왜 문자가 오지? 근데 거기서 올 리가 없는데 퇴근 안 하면은 조퇴 안 하면은 얘네는 아무런 진짜 모르는 거고 여기서 조퇴하면은 얘네가 범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딱 걸렸죠. 박지영님이 그 자기 아들이 무슨 그 살인 누명을 써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캐는 그 영화 있거든요. 있죠. 근데 그 영화는 저는 박지영님이 좀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미지랑 그 역할이. 왜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아들 무슨 뭐 이거 내주고 거기 뭐 미장원인가 뭐 거기서 이제 뭐 불법 시술도 하고 뭐 하는 뭐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러니까 박지영님은 원래 연기를 잘 하시는 건 맞는데 그 역할에게 좀 잘 어울리는 건가 약간 좀 그랬는데 여기 이런 역할은 좀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좀 표독스럽고 조금 맞아요. 그런 약간 인간미 없는 약간 그 사모님 역할 그 역할에 잘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엄마의 그런 딸이기 때문에 그 조여정도 이제 바로 그 나오자마자 다시 그 은사님 그 휠체어 밀어주면서 약간 무언의 협박을 했잖아요. 약간. 저는 약간 거기서 죽일 줄 알았어, 솔직히. 밀어넣을 줄 알았습니다. 그 바로 호수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죽이는 약간 겁만 줬지. 근데 이제 약간 경고랑 따지면 경고죠. 경고. 더 이상 입 놀리면 너 이제 다음번엔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 호수로. 선생님 입단속 잘해. 약간 그 느낌으로. 그런 거죠. 네, 맞아요. 거기서 너무 섬뜩해가지고 난 되게 진짜 사실 여기서 조여정님이 되게 그 다양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니까 되게 그런 섬뜩한 모습, 모양 빠지는 모습, 싸가지 없는 모습 모든 걸 다 보여줘가지고 저는 확실히 의외로. 근데 약간 이 영화 은근히 약간 생각보다 또 그 출연 비중이 약간 적잖아. 약간 한 중간까지 다시 안 나오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임팩트가 그러니까 그 포스터에 주연 3명 있잖아요. 네. 그 주연 3명 다 약간 고루고루 전 약간 되게 맞아요. 그 좋은 모습을 다 보여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나와가지고 그게 대체 미주를 가둔 지가 뭐 며칠이 된 건지 몇 주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그 장면에서 의문이 들지. 얘는 나와서 송승헌하고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 미주는 죽은 건지 네. 아니면 잭이 계속 갇혀 있는 건지 아직 뭐 경찰에 신고해서 뭐 잡혀간 건지 어떤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미주는 어떻게 된 거야?라고 이렇게 딱 보면 이제 결말이. 네. 음. 근데 이제 막 나왔을 때는 이제 막 송승헌이 내가 경찰 부를게 했는데 네. 그냥 수연이 아니야 괜찮아 뭐 경찰 뭐 그런 거 뭐 지금 아이 그 호들갑 떨 거 없어 이제 해가지고 아 제가 이제 역으로 이제 갑이 됐으니 네. 이제 뭐 미주를 죽이려고 그러나 뭐 음.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이 얼마만큼 경과한지 모르겠는데 다시 그 밀실을 열었더니 되게 밀실을 너무 잘 꾸며놨어. 되게 약간 뭐 네온 사인과 막 그 LED 등을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전에 이제 조효정이 갇혔을 때는 수연이가 갇혔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 공간이었는데 네. 거기 침대도 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도 해놓고 뭔가 이렇게 화분 뭐 화초 같은 것도 막 네. 이렇게 해놓고 아주 아늑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그 핑크빛 조명을 해놔가지고 네. 뭔가 좀 얄딱구리한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네. 해놨는데 거기서 게다가 또 막 그 미주를 굉장히 약간 꽃단장을 시켜놔가지고 네.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네, 있죠.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약간 그 둘의 또 쾌락을 느끼면서 끝나거든 영화가. 네. 다만 이제 그 뒷얘기 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거기서 그냥 좀 뚝 끊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그게 좀 아쉬워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쉽다는 거는 그만큼 이 전반부 후반부 다 이렇게 너무 전개가 흥미진진하다 보니 내가 조금 더 뭔가 보고 싶은데 이제 약간 아쉽다 그거지 뭐. 그러니까 뭐 나쁜 의미로 허무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흥미진진한 얘기다 보니까 조금 더 흥미진진한 얘기 좀 더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저는 약간 그래서 한국판 보면서 좀 극장에서 좀 그걸 상상했어요. 혹시 또 이제 저기 갇혀 있다가 미주가 또 역으로 다시 수혈 다시 가두고 막 이렇게 약간 복수해가지고 또 막 그런 좀 전개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미주 입장에서 복수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수연의 가장 사랑받는 그 인형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폐지돼가지고 넘버 원의 자리가 됐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 거고 마지막에도 굉장히 모두 다 에블바리 해피한 엔딩이 됐기 때문에 뭐 전혀 그 따지면 그게 에블바리 해피긴 한데 이제 그 관객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게 뭐지 약간 좀 그 되게 씁쓸한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전히 송승헌은 그냥 뭐 그냥 송승헌만 씁쓸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해피하고 엄마도 해피, 미주도 해피, 수연이도 해피. 다 이제 일상을 찾고 있는데 송승헌만 남자만 그냥 그거네.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진정한 펫은 송승헌이죠. 그렇지. 따까리처럼 살아야 하는. 네. 왜냐면 수연이랑 미주는 자신이 원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데 그러게. 송승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것은 송승헌이 진정한 펫이었다. 그 집에 얹혀 사는 그 노예가 되지 않는 이상은 네. 뭐 자기가 누리는 모든 기반이 다 거기에 네. 처갓집에서 제공해 준 거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 그래서 뭐 마지막에 뭐 미주가 들어오던 말던 이미 그 전부터도 장모와 그 아내의 펫이나 다름없는 그러네. 삶을 살고 네. 있어서 그 과거 해외 장면을 보면은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송승헌은 그냥 힘이 없구나. 힘이 없다. 네. 근데 그 상황이면은 나라도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이제 완전히 헤어지면은 깔끔해지는 거긴 한데 송승헌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성공하고 싶고 이 정도의 위치를 계속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유냐 아니면 자유는 없지만 지금의 내 삶이냐라고 이제 선택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각 개개인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송승헌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뭐 이 지위와 이 명예와 네. 그걸 택한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사는 한이 있어도 지금의 지위는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이 그 보이지 않는 그 감옥처럼 살아야 되는 거고. 지금 누리는 물질적 풍요와 뭐 이제 그런 명예를 그렇지. 그래도 지키고 싶으니까는 뭐 그냥 이 펫 같은 삶을 용인하면서 뭐 그런 거죠. 살아가는 거고. 그게 싫으면은 뭐 조금 약간 덜 못 산다 하더라도 그냥 뛰쳐나오는 건데 뭐 또 그건 아닌 것 같으니.
그래서 엄밀하게는 이 정도의 정승환 여기서 굉장히 능력 있는 지휘자로 나오는데 이 정도의 능력 있으면 여기 그만둬도 어딘가 이제 좀 그렇지. 다른 데 가서 일을 해도 그러니까 되는데 자기 힘으로 일어서면 안 되나? 네, 일어서도 되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느낀 건 이런 그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이런 인물을 송승헌 배우가 하면 굉장히 잘 네. 어울린다. 뭔가 딱 부러지는 역할 말고 강단이 없어. 그런 애매한 상태에서 뭔가 그 표정 그 약간 불쌍한 표정이 있는데 망설이는 표정. 네, 망설이는 표정 그 송승헌님 그 네. 특유의 표정이 그러니까. 있는데 곤란한 표정. 네, 곤란한 표정이 있는데 그게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몸만 좋아가지고 그냥 줏대는 없고 그냥. 그래서 이 감독님은 송승헌 배우를 굉장히 잘 그 활용하고 계신다. 그리고 여기서 나왔었던 모든 배우분들 다 연기를 너무 잘하셨고 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게 이제 뭐 그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약간 뭐 미스테리, 밀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야함, 그 농밀한 매드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치밀한 심리 묘사,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 드라마틱한 반전, 그리고 그 일반 한국 영화에서 잘 느껴지지 않던 변태성 이런 것까지 맞아요. 합쳐져 가지고 뭔가 저한테는 상당한 그 마지막 엔딩에서 쾌감을 줬었던 그런 작품이었고 그 전에 이제 뭔가 일본 뭐 드라마나 애니나 그런 데서 느껴졌던 감성이 여기 약간 좀 묻어 있어서 저는 그런 것도 약간 좀 재밌는 그 감상 포인트여서 그 다른 분들은 이 영화가 뭐 약간 뭐 이상하네 뭐 좋네 어떠네 뭐 하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네. 올해 봤었던 한국 영화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농담으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약간 송승헌님 약간 그 이 감독님 영화에 좀 이렇게 사심을 채우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약간 미녀들과의 약간 배드신이 그렇지, 연달아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배드신도 그렇고 그 전작에서도 그렇고 수위가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혹시 뭐 그것만으로 연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한국판에 비하면은 약간 원작 얘기는 조금 내가 약간 좀 아쉬움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네. 한국판을 보고 원작을 보니까 일단은 그 새로운 연인과 갇힌 나의 원래 연인이 접점이 없습니다. 접점이 없다는 거에서 나는 네. 그래서 솔직히 그 새로 사귄 애인이 눈치챘는데도 안 꺼내주길래 나는 아니 뭐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왜 굳이 이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죄를 꺼내주면은 어쨌든 이 남자의 여친 전 여친이니까는 뭔가 내 사랑을 빼앗길 것 같은 마음이라고는 하는데 아 근데 그것만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그냥 가둬버리기엔 좀 너무 이게 좀 큰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갇혀진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는 그 전 여친이 이제 새 여친을 가둬버리잖아요. 안 꺼내주시고. 네.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도 그러니까 가둘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빼낼 때도 그렇고 이 정도까지 하면 진짜 개 나쁜 놈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왜냐면 이 한국판에서는 둘이 이제 관계가 있고 뭔가 그 안에서 이제 서사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가 네. 싶은 그런 납득이 돼. 포인트가 한국판 있는데 스토리는. 그 원작에서는 둘 다 원래 모르던 사이인데 이 정도까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야. 할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지금 단순히 지금 남자친구를 뺏기 싶던 그 마음만으로 사람 목숨이 걸린 건데 너무 저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또 자기도 약간 나름대로 가책을 느껴가지고 또 아 지금 안에 벨렌이 안에 있을 텐데 어떡하지 꺼내줄까 말까 하긴 한단 말이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꺼내줬다가 이제 오히려 독이 오른 벨렌에게 역으로 당해가지고 이제 네 갇히게 됐죠. 미년이 감히 나를 아무리 뭐 그게 연인 관계는 연인 관계고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그냥 이렇게 사이코패스처럼 이렇게 안 꺼내주는 건 좀 너무 이게 좀 개연성이 약간 되나 네. 싶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여주인공의 매력도가 그 원작 쪽이 저는 그렇게 좀 와닿지는 않아서 네. 뭐 그것도 약간 한국판 쪽이 나은 건가. 네. 사실 뭐 엔딩도 제가 똑같이 허무하다고 한 게 그냥 이제 그 새 그 여자친구를 가둬버리고 그러면서 그냥 영화 끝나가지고 나는 거기서 좀 뒷얘기 좀 난 더 보고 싶은데 그냥 거기서 확 끝난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열린 결말 같은 건데 일단은 가둬놨는데 뭐 그 뒤에 나오게 될지 거기서 갇혀서 죽을지는 아무도 네. 모른다. 그래서 여러모로 그 원작은 좀 우연이 많다 보니까
좀 이제 이렇게 약간 짜임새가 있던 한국판에 비해서는 뭔가 뭐야 이게 단가 좀 싶은 좀 그 심심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좋게 얘기하면 이제 뭔가 원작의 디테일을 더해서 청출어람을 했다인 건데 이제 전 약간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많은 컨텐츠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나쁘게 얘기하면은 결국 한국은 오리지널 자기가 완전히 뭔가 새로 만드는 거는 잘 못하는데 이제 뭐 그런 면도 있기는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원작에서 이제 모티브만 따오고 사실은 네, 뭐 그 그렇죠. 스토리는 새로 만든 거나 다름없어서 원작의 리메이크라고 하기는 약간 조금 뭐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한데 뭐 리메이크라고 뭐 감독님이 하시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리메이크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괜찮은 작품이 아닌가 싶어서. 네. 아 물론 훨씬 괜찮긴 하지. 왜냐면 막 뭐 설계자들 같은 거 보고 그렇지. 설계자들 그 같은 그런 거 아니면 굉장히 실망했었던 거에 네. 비하면 이 작품 굉장히 훌륭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약간 그 한국의 전반적으로 부족한 그 창의성 네. 이제 그것도 그런 거는 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생각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완전 오리지널은 못 만들고 꼭 이제 약간 그 남이 만들어 놓은 거에서 아 여기서 조금 더 살짝 그런 그- 거는 아쉽죠. 어, 그 그 계량은 잘해. 계량을 잘하는데 보통의 가족 때 그랬고 뭔가 원작이 없으면 안 되는 건가?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만들면 더 좋을 텐데 이게 뭔가 약간 이게 삼성이 아이폰 따라 놓고 우리 기술력이 더 좋지롱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네. 좀 그런 것처럼 뭔가 좀 오리지널이면서도 좋으면 잘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예. 네. 그러니까 짜집기와 계량은 좀 잘하는데 뭔가 완전한 그 창의력 있게 만드는 게 좀 아직도 좀 약하지 한국 전반적으로. 그런 건 좀 아쉽습니다. 뭐 물론 나라가 이제 그 남의 거 베끼면서 살다 보니까 좀 이제 그게 세월이 좀 오래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만 그런 것도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후진국일 시절부터 네. 뭔가 이제 그런 것들 동경해서 계속 이제 따라가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는 그게 어느새 이제 좀 너무 익숙해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국가의 위상은 지금 이제 약간 리더의 자리에까지 이제 많이 온 입장인데 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이제 다른 이런 특히나 이런 문화적인 부분도 조금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지만 많은 성과가 있지만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기준으로는 아직도 좀 많이 음. 좀 모자르다 아직도 음흠. 성에 안 찬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좀 잊을만 할라 치면은 뭔가 이거 어디서 본 거잖아 이거 약간 옛날 유명했던 일본 만화 뭐 그거잖아 이런 게 너무 또 꼭 튀어나오니까 그렇죠. 네. 좀 그런 거 볼 때마다 또 그런 거 나오면은 막 되게 물론 이제 의도가 불순하지만 그런 약간 혐한 같은 일본 애들 와가지고 역시 한국 니들은 뭐 일본 우리 없으면 안 되지 찌찌 이러면 그 조롱을 막 하는데 솔직히 뭐 반박을 못해 못하겠어 나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지금 2020년대인데 지금에 와서 막 8, 90년대 막 그 일본 유명했던 거 너무 구태의연하게 그러니까 뭐 어떤 영향을 받거나 좀 뭐 재창조가 아니라 너무 이거는 옛날 그 표절 같은 느낌으로 베끼는 그런 컨텐츠가 난 나올 때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올 텐데 아직도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너무 별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나마 좀 뭐 덜 유명하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네. 저는 오징어 게임처럼 너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이게 한국 거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보는 내가 민망할 정도의 약간 그런 네. 좀 그런 거는 좀 이제 나오면 안 되지 않나 이제.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우리는 아직도 뭔가 그런 어떤 일본 문화의 하위 문화처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스스로 왜 그렇게 보이게 하냐 약간 그게 싫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진짜로 재밌는 작품을 만들면은 좋은데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는 원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20% 가미한 건데 그거를 우리나라 막 K 컨텐츠 뭐 K 드라마라고 짱짱맨 하기에는 좀 내용이 네. 좀 그렇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 말할- 자랑스러운 한국의 컨텐츠 오징어 게임 난 이렇게는 절대 난 그렇게는 말을 못할 것 같고 재밌는 건 사실인데 그 재미가 네. 원조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나쁘지는 않지만 네.
나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 못하게 솔직히. 그러니까는 재밌는 컨텐츠, 잘 만들어진 컨텐츠는 맞는데 그게 이제 자랑스럽게 우리 거다라고 말할 맞아요.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건 자랑스러운 한국의 드라마야라고 난 하기는 좀 나는 좀 그래. 그건 마치 태권브이를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산 로봇 라고 자랑하는 거랑 좀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맞아요. 저는 아직도 그 로봇 태권브이가 나는 쪽팔리기 때문에 나는 좀 그러니까는 그게 그 원래 있었던 그 마징가를 마징가가 없으면은 이제 태권브이가 그렇지. 없었을 거기 때문에 못 나오지. 그 원조를 이제 완전히 없다라고. 그러니까 마징가의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나라 걸 만든 거야라고 이제 얘기하면 괜찮은데, 아이 마징가 표절한 거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오리지널이라고 말하면은 그렇게 절대 말할 수가 없지.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네. 오징어 게임도 이걸 이제 반드시 우리나라의 무슨 그 그러니까 원작에 영향받은 몇몇 영화들이 있는데 그 영화를 제쳐놓고 이거 우리가 만든 거야라고 말하기는 조금 네. 좀 그런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컨텐츠의 그 전반적인 좀 창의성이 음. 이제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말을 한 겁니다. 네, 뭐 폄하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히든 페이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청출어람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았던 그래도 그러니까 올해 되게 한국 영화가 좀 전반적으로 별로였는데 그래도 뒤로 갈수록 그러게. 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이거 뭐 한국 영화 후보 너무 아예 없지 않나 올해 영화 후보라고 하려고 해도 너무 없지 않나 이랬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이제 이렇게 후반부에 와서 좀 네, 언급할 만한 작품들이 그렇네요. 나와 주었다. 음흠. 그래서 어쨌든 이 히든 페이스도 이제 뭐 원작도 재밌고 이제 한국판도 재밌으니까 음흠. 한번 시간 나시면은 보시고 근데 이제 저처럼 한국판 먼저 보면은 원작은 약간 좀 심심할 수 있어요. 원작을 먼저 보고 네. 한국판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판은 약간 업그레이드 판이야. 음. 한 1.5 버전 약간 좀 그거 돼가지고. 네, 보통의 가족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가족도 네. 둘 다 좀 약간 원작 보고 실망했거든요. 약간. 원작이 좀 한국판을 보고 나면 확실히 좀 네. 한국판이 좀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좀 심심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얘기가 한국에 더 어울려. 네, 이 무대가 한국으로 오는 게 훨씬 맞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작이 둘 다 유럽 쪽의 영화들인데 그러니까는 네. 뭔가 이런 막장 스토리 같은 이런 영화는 그렇지. 왠지 한국 설정이 더 좀 잘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역시 막장 선진국이야. 역시 한국 네. 자극적인 것이라면 네. 한국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러게요. 다이나믹 코리아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원작도 재밌고 또 더 그 원작보다 더 약간 재밌는 한국판을 만든 네. 히든 페이스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